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또 중요하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노출. 네. 노출이 또 정확한 색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거는 확실하죠. 그 노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렌즈도 영향을 받고 또 주변의 조명도 영향을 받고 하지만 참 노출 부분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노출이 잘 맞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그걸 감 잡기가 어려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가장 좋은 거는 노출계를 쓰는 게 제일 노출계. 좋죠. 전문 사진가들 아니면은 그걸 일일이 갖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구매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건데, 그리고 카메라에 노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TTL 노출계가 있는 건데, 그거는 TTL 노출계는 말 그대로 카메라가 아직 인공지능이 아니라서 밝은 데를 찍으면 어둡게 찍히게 돼 있어요. 18% 그레이 카드가 적정 노출을 잡는 데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그만한 걸 또 갖고 다니는 것도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동양인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게, 그 18%는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몸에. 아, 그래요? 네, 아, 손바닥, 손바닥. 손등.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18%, 19%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뭐 완전히 정확한 적정 노출을 잡을 거 아니라면 뭐 이 손바닥이나 손등에 이렇게 매뉴얼로 이렇게 찍어서 그 노출 표시기로 봐가지고 중간에 들어오게 찍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떨 때는 조금 부족으로 찍히고 과다로 찍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러브 파일일 때는 후보 정할 때 끌어내리고 올리면 정확히 거의 잡아냅니다. 네. 이게 제일 간단하고 가장 편해요. 카메라의 그 노출 방식을 스팟 방식으로 하세요. 스팟 방식으로. 네, 점으로 찍히는. 자, 스팟 방식으로 하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제 반셔터를 누르면 안에 파인더에 노출 표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중간에 오면 그게 적정 노출이에요. 이 상황에서 거의 맞아 떨어져요. 이게 뭐 말은 쉽게 되는데 네.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노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프레이밍을 한 곳에서 요 정도가 중간 톤이 돼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진가가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카메라가 버튼만 누르면 찍힐 것 같지만 그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수없이 많은 생각들 속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사진가는. 그 결정에 대한 첫째 출발점은 사진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사진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보기 좋고 예뻤고 멋있었던 사진들을 많이 보아와서 내가 그 사진들의 눈이 익어 있다면 분명히 알아요. 본인은 이게 사진이 노출 부족이다, 노출 과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색깔의 톤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카메라가 과연 어떻게 지시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느냐. 안타깝게도 카메라마다 노출계마다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마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노출 시스템으로 똑같이 촬영을 해도 노출은 다르게 나와요. 중요한 거는 내 사진이고 내가 찍을 거고 내가 이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한테 노출을 정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노출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은 연습이 필요해요. 이 카메라 있을 땐 나는 조금씩 노출을 높게 하는 게 항상 내가 원하는 톤이 나오더라 라는 약간의 감이 좀 필요해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좀 더 쉽게 편하게 나만의 노출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필름 시절에는 EI 테스트를 했어요. 그렇죠. 익스포저 인덱스 작업. 예, EI 테스트.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필름이 갖고 있는 내가 썼을 때 내 형상 방식에 썼을 때 가장 적정 ISO 감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디지털도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는 해야 돼요. 현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레이 카드 맞는 거를 찍어서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만 찍어보면 알죠.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노출이 잘 맞았을 때와 맞지 않았을 때의 사진이 어떻게 다른가요? 정확히 정의 내리긴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진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사진 안에는 진정한 퓨어 블랙이 있어야 되고 퓨어 화이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네. 그거에 중앙에 해당하는 미들톤이 존재해야 되는 게 적정 노출의 기준점이에요. 개조들이 나와야지 되는데 개조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 가끔은 좀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진 잡지들의 인쇄조차도 거기에 있는 사진조차도
디테일이 없어요. 음. 중간에 개조도 없고 물건과 배경과 분리도 안 돼 있고 그런 것들은 결코 좋은 형태의 사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개조에서 오는 건데 그 개조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게 바로 이제 노출에 대한 네.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이라는 게 피사체를 찍었을 때 밝은 영역의 디테일과 어두운 영역에 대한 디테일이 이렇게 좀 살아날 수 있는 적정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표시가 지시한 대로 그게 좋은 노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어쨌거나 어쨌거나 예전에는 프루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래. 현상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했던 여러 가지 방법이고요. 요즘은 카메라에 다 이제 LCD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점으로 삼으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LCD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맞습니다. 그게 우선돼야 돼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디지털 사진 노출에서 제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찍은 사진의 결과물을 봤을 때 네. 노출이 부족인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카메라 제조회사의 입장에서는 뒤에 나와 있는 LCD가 뽀샤시하고 밝고 예쁘게 나오길 원하거든요. 그래야만 자기 카메라가 돋보이니까. 실질적으로 노출이 언더이고 노출이 부족이어도 화면상으로는 참 잘 나오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화면이 작은 데다가 해상도가 요즘은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뭐 샤프니스라든지 콘트라스트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높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뒤에 있는 LCD 패널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보여주는 것을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선 분명히 정확히 찍혔고 정확한 노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후반 작업 들어가거나 인쇄가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 모니터에서 보여줬을 때 엄청난 이제 괴리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소비자들로부터 이렇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관련해서 이렇게 전화 상담을 많이 받는데 카메라 LCD하고 모니터하고 색이 많이 다르다라는 질문도 실제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진실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진실이 두렵다. 진실은 두려운 거예요. 네.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진실이라는 거기서 말하는 진실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달라요. 불변의 법칙? 달라요. 다른 건 다른 거고요. 네.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네. 다르다는 거에서 멘붕이 와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가슴 아픈 거죠.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히스토그램 얘기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LCD마다 그 정확도가 다 틀리고 또 카메라 모델마다 또 색상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LCD를 보고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노출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일반 사용자들이 뭐 그 아주 정확한 노출을 원한다면 그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LCD 창이 정확한 톤이나 정확한 농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거에 필름 때 폴라로이드를 찍는 거는 구도를 보기 위해서 찍는 거거든요. 디지털에서 그 뒤에 LCD 창은 구도를 보고 뭐 그런 걸 보는 것이지 거기서 노출을 정확히 판단하는 거는 되게 문제가 있고 히스토그램도 그걸 노출로 판단하기엔 되게 좀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용자들은 그게 그 제일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부분까지 톤이 히스토그램이 돼 있으면 이게 적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되게 잘못된 상식이에요. 만약에 이제 흰색을 찍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눈밭을. 그럼 히스토그램은 당연히 흰 쪽에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부족이냐? 아니란 말이죠. 네, 그거는 분포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참고치료만 쓰는 것이지 거기서 정확히 노출 판단하는 거는 문제가 많죠. 컬러도 마찬가지고. 약간은 경험이 좀 그렇죠, 필요할 경험이 거예요. 필요하죠. 그래서 히스토그램과 이미지를 비교해서 이게 적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는 게 히스토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흰색 눈밭을 찍으면 흰색이 있는데 그 흰색 그래프가 히스토그램 상에서 흰색 쪽에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회색 쪽에 와 있는데 모니터 상으로 하얗게 보인다. 그럼 이건 지금 노출이 얹어 있는 거거든요. 찍은 이미지와 히스토그램과 비교해서 지금 화면상의 분포가 제일 많은 톤이 히스토그램 상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고 그게 내가 원하는 톤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좀 훈련이 좀 필요하죠. 히스토그램은 훈련이 없이는 읽기 쉽진 않아요. 근데 훈련이 있은 다음부터는 그거보다 확실한 툴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데이터에 대한 통계값이고 그 정보값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이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다음에 활용한다 그러면 노출계도 필요 없고 그것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역시나 아직도
노출계라든지 혹은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히스토그램에서 감마 워닝이라고 불리우는 거. 네. 물론 이제 히스토그램이랑 같이 이제 따라다니기 때문에 히스토그램 얘기하면서 꼭 얘기를 하는 건데 감마 워닝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요. 디지털적인 것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지 못하거든요. 디지털은. 찍을 때 캡처되지 않은 데이터는 절대로 후반 작업에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감마 워닝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톤이 잘리는 부분이 부분을 어디인지를 분명히 화면상에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인지 꼭 나와야 되는 부분인지를 판단해서 노출을 조정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 아마추어 사진가들께서 간단하게라도 LCD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히스토그램을 참고하면 되는데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조금의 어떤 참고 정도. 그러나 그것도 촬영하고 모니터에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훈련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감이 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금세 감이 생길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놓고 확인을 하시면 금세 감도 생기실 거고 금세 아 이게 노출 부조이구나 뭐 과다구나 이런 것들을 찾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되게 직관적이고 네.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많은 사진가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즐겼으면 좋겠고요. 또 저 또한 앞으로도 사진을 공부하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근영의 나도 컬러 매니지먼트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